잠겨있던 내 계좌의 수익을 풀어보는 시간,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빨간불 켜고 있어서 반갑기도 한데요. 오늘 종목 이야기는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머니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빨간불을 가득 켜고 있는 건 좀 2차 전지 쪽부터 해서 그 옆으로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좀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삼성전자가 소폭 내리고 있고 SK하이닉스 쉬어가고 리노공업은 5%가량 눌려 있습니다. 나머지 IT 쪽에서 LG이노텍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7에서 8% 정도 밀리고 있죠. 애플이 AI 공개하고 나서 일단은 차익 매물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등등의 종목도 올라가고요. 포스코퓨처엠 5%대 강세, 엔캠도 3%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정도 올라가고요. 리가캠바이오 1% 정도 강세 눈에 띕니다. 나머지 봤을 때 자동차, 금융 무난하게 일단은 빨간불 켜져 있고요. 철강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1% 정도 올라가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오리온, FNF 같은 소비재 쪽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샘CNS 6월 4일이니까 바로 지난주 종목이었거든요. 굉장히 또 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 10% 정도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가져가 볼까요? 예, 지금 메모리 업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일단 당연히 첫 번째 HBM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이제 SSD를 중심으로 한 낸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레거시 메모리 쇼티지입니다. 사실 1번, 2번, 3번이 시간상 순서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거시 메모리 쇼티지는 조금 더 후에 나올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은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고요. 특히 샘CNS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해당되는 탑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횡보하거나 약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회사와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낸드 가동률 올라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SSD, 그러니까 낸드 중에서도 고용량 SSD, QLC SSD 이런 낸드일수록 이 회사의 세라믹 STF 제품도 더 스펙이 고사양화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량 SSD 이거의 수혜가 맞고요. 그리고 D램 3사에 지금 모두 HBM용으로 세라믹 STF가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HBM과 SSD 모두 가져가는 종목이 이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단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캐파도 이제 3배에서 5배 정도의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이 늘어난 캐파를 길게 누리시는 전략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BM과 SSD를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샘CNS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중장기로도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전공정과 HBM.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 오로스 테크놀로지 할 때도 비슷한 포인트에서 봐주셨거든요. 테스의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공정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난주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이제 맥을 이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회사는 일단 매출 비중이 낸드가 큽니다. 낸드가 한 70% 되고요. 그리고 회사별로는 삼성전자 비중이 큽니다. 이거는 변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닉스 매출이 커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전공정용 증착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제가 사실 테스를 3월 초에 처음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때 올랐던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용 향으로 HBM용 후공정 증착 장비를 챌린저 CT라고 이름 붙여진 그 증착 장비를 수주를 받으면서 이 회사도 HBM 장비다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졌거든요. 주가가 다시 고점 대비한 30-40%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는 일단 전공적 투자 사이클이 아직 좀 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HBM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됐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릴 때 드린 것처럼
지금 HBM 쪽으로 투자가 집중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저절로 레거시 D램 쪽은 자연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AI PC나 AI 스마트폰 때문에 레거시 D램 수요가 올라올 건데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이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메모리 3사들의 전공적 투자가 임박했다라는 이제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향으로 뭐 조만간 시간의 문제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향 HBM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HBM 시장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악재로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사보실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지금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 넘겨볼 텐데요. 신규 장비, 이 부분 체크해 볼게요. 네. 그래서 기존의 주력 장비는 이제 증착 장비인데요. 그 외에 세 가지 정도의 신규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BSD라는 이제 후면 방막 장비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용으로 건식 세정 장비인데요. 또한 이 두 가지 장비가 저는 이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BSD 장비는 이 적층 지금의 메모리 트렌드는 계속 적층이죠. 반도체도 이제 메모리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계속 적층되는 게 트렌드인데 적층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열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공정상. 그러면 웨이퍼가 휩니다. 이거 웨이퍼를 휘지 않게 막는 게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트렌드 장벽인데요. 이 휨 방지를 위해서 후면에 방막을 덧대주는 장비가 이 회사가 개발한 BSD 장비고요. 그 다음에 건식 세정 장비, 파운드리용 건식 세정 장비는 이제 원래 습식 세정 장비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적증이 되면서 층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그 습식 세정액이 맨 아래층까지 도달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식 세정, 그 가스를 통해서 그 아래층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이 장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층 트렌드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과 로직용으로 모두 퀄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발주만 하면 그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는 신규 장비가 마침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투자 사이클과 맞춰서 이 회사의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화된 이 측면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장비가 매력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증여 관련한 공시가 있는데 이거가 아무래도 뭐 참고해 볼 만한 또 이슈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 지난 4월 12일에 이제 주승일 회장, 테스의 주승일 회장님이 이제 아들 주재영 부사장에게 25만 주, 지분율로는 1.26%를 증여 공시를 하셨습니다. 4월 12일이었고요. 근데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죠. 증여세 내는 과세표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증여했을 때 그 증여한 기준일로부터 앞에 2달, 뒤에 2달의 종가를 평균을 내서 과세표준을 산정을 합니다. 네. 4월 10일 증여했으니까 앞에 2달, 2월 10일부터 종가, 그리고 6월 12일 내일까지의 종가 평균이 과세표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음모론이긴 하죠. 네. 내일까지 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었나? 지난 4월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일부터 다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한번 참고 삼아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에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린 업황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을 더 핵심 포인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업황부터 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이렇게 참고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증여 공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 말대로 내일부터 해서 사실 오늘도 2% 정도 오르고 있어요. 내일부터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45,000원으로 꽤 목표가를 높이 잡아놨는데요. 네. 그걸 유지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 지금 PBR 지금 1.5배에서 사이에 있는데 사실 다른 전공력 회사들 2배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회사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양 비중 높고 낸드양 비중 높아서 디스카운트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장비들이 D램이나 로직으로 확대가 되고 그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들어간다면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최대 밸류가 이제 PBR 3배까지 받았었습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 최대 밸류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 관점에서 4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밸류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9,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밀려 있고 어제 사실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다 많이 올랐는데 원택이나 비올은 아직도 좀 바닥에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통해서 왜 그런지 볼게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이 회사 급락했던 게 결국 1분기 실적 쇼크난 이후로 급락했고 그 부분에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1분기 실적 쇼크 났던 원인을 이제 되짚어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태국 법인에 대한 이 본사에서 태국 법인으로의 선적 그리고 태국 현지에서의 매출, 실제 매출 이거의 인식 시점에 대한 어떤 회계적인 인식 타이밍 차이 이 부분이 제일 좀 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에서 올리지오 판매가 좀 둔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태국 법인 관련된 문제는 이제 매출의 인식 시점 지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 이 지연된 매출분이 인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올리지오 판매 둔화 문제는 사실 신제품 올리지오 X가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올리지오 X는 단가가 더 많이 높고요. 그래서 초기에 시장 진입에 당연히 뭐 단가도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에 초반부터 많이 진입이 확 되진 않겠죠. 그리고 작년 1분기도 또 기저가 높아요. 작년 1분기에 이 회사가 프로모션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기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1분기에 올리지오 판매는 작년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겠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되고 나서 또 거기에 또 악재로 좀 반영이 됐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하면은 1분기 실적 쇼크는 사실 일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어떤 펀더멘털의 심각한 훼손이 입혀진 부분은 아니었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시스 메디칼 공개 매수 관련해서 미용기기 쪽 섹터 자체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19% 급등한 게 이제 프랑스 아키메드 투자그룹이 공개 매수를 제안했죠. 1조 원 밸류로 이제 최대주주 지분 그리고 나머지 소수주분도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미용기기 가치 이제 상승했는데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거의 1조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회사랑 제이시스 메디칼이 실적이 사이즈가 비슷해요. 매출이나 실적, 영업이익 사이즈가 비슷한 회사거든요. 근데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1조 원 밸류가 이제 제한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원택도 사실 그 정도 밸류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제이시스 메디칼과 뭐 어떤 비즈니스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죠. 어떤 수출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양호했죠. 그래서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원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시적인 효과 부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이런 제이시스 메디칼처럼 이 밸류를 좀 같이 쫓아갈 수 있는 이제 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K-뷰티가 굉장히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죠. 음식료와 함께 K-뷰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최근 1, 2년간의 클래시스나 이루다나 뭐 루트로닉 이런 회사들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 지분 인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에서 원택도 밸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밸류도 그렇고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주가가 빠져서 지금 원택이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 2023년 정도부터 했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 밸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PER로는 한 15배, PBR로는 한 4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 수준이냐? 한 PE 20배 넘고요. 다 PBR로는 6배, 7배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택이 디스카운트 받고 있고 그래서 이 1분기 실적 부진이 2분기 넘어가면서 좀 더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밸류 캐치업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실적 쇼크 나기 이전의 주가 10,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6,100원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